블랙 요원으로 그 자기가 네. 그 자진해서 그 신청하는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선발도 하겠지만 아니 전원 다 지원하는. 지원입니다. 예. 그 조건에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죽음에 대한 위협을 생명 위협을 받는 걸 감수하실 거 아닙니까? 나 그렇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국정원 지원이 되면 유서를 다 쓰거든요. 아. 왜냐면 가족들한테 통보될 때 이제 유서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유서를 다 쓰는데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가면서 다시 지원도 하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뭐 근본적으로 본인들이 다 쓰고. 그럼 블랙 요원은 국정원 쪽에서만 있는 건가요? 다른 정보기관도 다른 있습니까? 기관도 있습니다. 정보사의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HID 네, 네. HID. 출신들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데서 운영하는 것들도 있지만 주로 블랙 요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최상위 그 에이전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 감독하는 요원들이거든요. 네. 그런 요원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요원들 이거는 국정원이 대표된다고 할 수 있겠죠. 아니 그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던데 실제 블랙 요원이 되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네. 국적을 바꾸는 뭐 경우도 그런 있고. 것뿐만 아니라 뭐 더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블랙을 한 명을 양성하기 위해서 네. 걸리는 시간들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이제 20년 하면서 한 번 써먹는 겁니다. 아, 중요하네. 평생을 갖다가 양성을 했는데 못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뭐 알려진 요원들이니까 알려진 경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샘물교회 사건 때 네네네. 그때 있었던 그 선글라스맨이 사실 알려지면 안 되는 요원이었어요. 아, 네. 그렇구나. 그게 이제 실패한 사실 사례인데 그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십몇 년을 양성한 요원이거든요. 근데 예. 어느 정도로 양성을 하냐면 그 이제 분쟁 지역이잖아요. 네네. 이란이라는 곳이. 근데 그때 사건 난 곳은 아프칸입니다. 예. 네. 아프칸은 이란의 반기어인 페르시아 반기어인 그 파슌 투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언어가. 그 직원이 이란어뿐만 아니라 파슌 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어느 정도로 자유자재로 구사하냐면 그 산악의 그 좀 남성 중심 사회잖아요. 네네. 그 제일 좋아하는 게 음담패설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것도 자유롭게. 음담패설로 초토화를 시켜가지고 어. 그 협상을 갖다가 그 이끌었을 정도의 유능한 요원인데 그게 알려지고 또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림으로써 그 나중에 굉장히 여기서 얘기를 하기에 좀 곤란할 정도로 힘든 삶을 또 넘어왔거든요. 네. 영화로도 나왔었죠. 네. 애환이 있습니다. 그럼 저기 홍장원 네. 차장도 블랙 요원 활동하셨던 걸로 네네. 제가 들었는데 어떤 요원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그거는 뭐 탑이었습니까? 그 능력이요? 네. 베스트죠.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홍장원 차장은 육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근데 육사 출신이 이렇게 블랙 요원을 지원하기도 하나요? 사실은 많습니다. 아, 왜 그래요? 군 출신들이 그 훈련도 기본적인 훈련도 받고 기본적인 지금 육사가 요새 시세말로 그냥 뭐 완전히 땅바닥이지만 사실은 가장 충성심이 강한 조직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사관학교 조직들이. 그래서 국정원에 왔던 정예 요원들 중에 그 사관학교 출신들이 그리고 장교 출신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은 707에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주특기가 곤총입니다. 날아가는 새 곤총으로 낮춘다는 정도로 명사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거기도 있었고 블랙 요원으로도 어이, 활동하시고. 모든 블랙 요원이 되기 위한 훈련을 다 마친. 근데 직접 뽑으셨다는 거는 실제 그 면접을 보셨다는 건가요? 인사처장 있다는데. 아. 그때는 예. 그 하이직급이었는데요. 예. 제가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 그렇게 자원이 뭐 제가 뭐 어디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원이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 사실은 장성으로 커야 되는 성골 아니 집안도 직원인데. 집안도 그렇던데. 집안도 아버지가 제독입니다. 예. 그래서 넌 거기서 커라 그랬더니 여기로 오고 싶어서 전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군 쪽에서 예, 국정을 그럼 올라. 뽑았는데 전역을 하고 왔어요. 그런 직원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소위 여기서의 엘리트 코스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색 요원으로 이렇게 많이 크거든요. 예를 들면 뭐 북미, 예를 들면 좋은 데도 있으면 뭐 국내로 얘기하면 정치 예. 이런 분야에서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기피하는 힘든 대북 아니에요? 부서가 대북이죠. 어. 대북 중에서도 대북 공작 쪽이거든요. 네. 예. 예. 근데 그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 더 힘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저 사망률 입회해서 저 사망이나 네. 그렇게 이렇게 막 임무 수행 중에 다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부서거든요. 근데 네. 도대체 왜 거기를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육사 다닐 때 그 소대장이나 중대장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전투하다가 전사하는 게 자기 꿈이었다.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전사를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 대북 공작 분야는 진짜로 그 사나이 목숨 걸고 이렇게 한번 해볼만 한데 되더라. 그래서 거기를 지원을 했는데
사무관 대기전서부터 벌써 홍장원이라는 아주 유능한 그러니까 블랙이 있다. 블랙으로 양성할 수 있는 요원이 있다는 거는 알려진 아주 저희 그러니까 인사 파트나 이런 파트에서는 벌써 그때 당시에부터 유능한 거로 유명한 직원이었어요. 진짜 말도 딱 부러지게 하고. 맞아요.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아니, 국정원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만들었어. 맞아요. 내가 그 전에 김병기 의원이 제일 좋은 줄 알았거든. 근데 홍장원 차장도 좋더라고. 이거 두들겨 패야 되겠네. 되게 카리스마 있고. 근데 그 국정원장이 좀 싫어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홍정원 차장 싫어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질투. 맞아요. 유능한 부하 직원을 질투하는 무능한 상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홍장원 차장 신변 관련해서 뭐 위협을 받고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까? 신변 보호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누가요? 홍장원 차장? 홍 차장을 신변 보호를 해야 된다고요? 그 상관없습니까? 막 저쪽에서 막 누구보다 근데 강인한 제가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박선호 의원이 그 얘기는 하더라고. 홍장원 차장 같은 분은 5명 덤벼도 금방 끝난대. 딱 정리한대. 5명은 그 진짜 혹시라도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뭐 홍장원 차장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주위에서 장난치면 안 됩니다. 진짜. 뼈 부러져요? 진짜로. 네. 진짜로 그거 프로랑 아마추어랑 다릅니다. 그건 프로기 네. 때문에 네. 왜 프로인지는 그게 진짜 불구됩니다. 이게 조심해야 돼요. 더 이걸로 멋있다. 정리했다. 더 멋있다. 야, 얘들아, 니네 까불다 불구된다. 그러니까. 불구돼. 까불다가. 네. 이걸로 딱 정리했네. 네. 그 이번에 이제 글씨 관련해서 보좌관 시켜갖고 뭐 정서하고 그랬잖아. 흑에서 쓴 거를. 뭐 이거 갖고도 막 시비 걸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저희 그러니까 국정원의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좀 무지하고 안 알려져 있어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국정원은 급한 업무들이 많거든요. 네. 그 국장들이라서 위에서 그러니까 국장이면은 위에서 전화 오는 사람 대통령도 있지만 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전화 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막 급히 받았어야 되면은 아무리 글씨를 잘 쓰는 사람도 글씨를 막 쓰면 그게 악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막 서서 써야 하잖아. 맞아요. 막 뭐 직접 들고 막 뭐 이랬어. 별게 다 있죠. 네. 근데 국정원은 내부에서 녹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받아 써야 됩니다. 받아 써야 되거든요. 녹음 안 됩니다. 그래 받아 써야 되면 그 받아 쓴 거를 갖다가 정수하는 저희 보좌관 중에 메모 보좌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들 밑에는 아니 보좌관이 그러니까 따로 있나? 국장 이상은 메모 보좌관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 그 국장이다. 메모 보좌관이 어느 정도 국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장의 메모 보좌관은 차장보다 그 차장 글씨를 더 잘 알아봐야 돼요. 야, 그건 너무나 당연한 그러네요. 거죠. 그게 본인 일이네요, 그냥. 그럼 네. 못하면 바뀌는 거죠. 아. 그러니까 메모 보좌관은 당연히 그 글씨를 갖다 알아봐요. 그리고 그 홍장원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대북 공작 분야에서 평생 있었기 때문에 자기만의 특유의 글씨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거 보고서 낙서한 것 같다 맞습니다. 그렇게 써요. 네. 그렇게 쓰는 걸 갖다가 알아보는 보좌관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보좌관이 그걸 왜 정서를 해? 당연히 보좌관이 정서. 아니 이 얘기는 오. 국정원에 크로스 체크하면 되잖아. 그 네, 친구도 네, 많이 네, 있잖아. 네. 오래 있었던. 네. 그러면 김병기 의원님처럼 오래 있었던 뭘 분들도 것도 물어보고 없어요. 금방 할 거 아니야. 아니 메모 그럼요. 보좌관이 있다고 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그 근데 보좌관들이 정서를 해가지고 적지 그러면 그 바쁜 보좌관 이거 빨리 정서해서 이런 거 이 업무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업무 때 무슨 이게 업무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야 이거 빨리 뭐 예를 들면 1차장한테 전달해 2차장한테 전달해 그러면 2차장한테 그 받아 적은 걸 갖다가 전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걸 갖다 정서를 해야 돼. 알아봐야 정서를 네, 타이핑을 네. 치 그래서 배부를 그러니까 저희는 관계 부처에다 배부한다고 네. 그러거든요. 그 배부하는 보좌관이 있기 때문에 글씨는 못 알아본다 그거는 아예 국정원에서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메모의 신빙성을 한번 흔들어 보려고 아니 당신이 직접 쓰면 되지 아니면 당신이 타이핑하면 되지 왜 그거를 당신도 못 알아보는 글씨를 직원한테 다시 쓰게 했냐 이거 가지고 한참 얘기하잖아요. 좀 더 얘기를 하면요. 네.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 또 블랙들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블랙들은 기본적으로 받는 게 기억법이에요. 기호법, 기억법. 기억법. 네, 그래서 사실은 저게 대통령이 얘기하고 중요한 거니까 받아 쓴 거지. 네. 본인이 예를 들어 지금 뭐 이렇게 웬만한 거 자기가 할 것 같으면은 사실 기억에다 놓거든요. 네. 왜냐면 증거를 안 남겨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그런 가급적 것도 많이 있고 안 그러기 쓰는구나. 아.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이가 왜 그걸 갖다 AI처럼 기억하냐? 당연히 기억합니다. 그건 홍장원 차장의 능력이 물론 뛰어나죠. 뛰어나지만 그 블랙들 정도 되면 유능한 블랙들 정도 되면 그 정도는 다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 저 박진영
박진영 원장님도 국정원에 대한 약간 신비감이 좀 있죠. 네, 저희도 옛날에 저기 운동권 할 때 조그만한 저기 쪽 전화번호 일부러 섞어서 막 쓰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 네. 그러다 잡혀가고 많이 고충을 겪고 그랬죠. 야, 근데 경찰들이 봐도 국정원은 좀 신비하죠. 그 조직 자체가. 근데 제가 또 최근에 네. 히트맨이란 영화를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국정원에서 네. 이게 방패연이라고 네. 여기로 치면 이제 블랙여원 같이 이렇게 키워지는 그걸 또 봐가지고 더 네, 신비롭네요. 그 네. 지금 국힘 쪽인가 그쪽에서 그 홍정한 차장의 업무 관련해서 뭐 막 루머도 막 아우. 퍼뜨렸잖아요. 그 말씀드리면은 국정원에서도 욕하는 직원들조차도 그 홍정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 가장 욕하는 지금 다른 유튜브에서 욕하는 직원이 그 국정원 출신인데요. 네. 그 직원이 업무가 뛰어난 직원입니다. 그런데 왜 욕을 하냐? 그건 사실은 저는 질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뭐 제가 삼국지를 인용을 잘하는데 삼국지에서 주유가 하늘을 보고 원망하면서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하늘은 이 세상에 주유만 내려보내면 됐지 왜 제갈공명까지 내려보냈냐. 그러죠.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주유와 제갈공명이에요. 아. 얘가 뛰어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어. 워낙 홍정원이가 뛰어나요. 아. 근데 그럼 지금 그 시발점이 된 게 그 유튜버에서 시발된 아니요, 거예요? 그 전서부터 욕하고 뭐 이러는데 아, 예. 그 뭐 공작금을 갖다 100억을 띄워먹었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나를 예를 들면 국정원의 감사 그 기능이요, 그리고 크로스 체크 기능이 정보기관의 그런 기능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국정원에서 제일 부러운 기능이 감사 기능이라고. 정말 철저하거든요. 네. 100만 원 국정원이 그리고 가장 문제를 삼는 것이 부패입니다. 네. 그래서 국정원은 100만 원 정도의 돈을 갖다가 만약에 횡령을 했다. 자, 하는 경우도 없지만 파면입니다. 다른 데는 뭐 이렇게 징계받을지 모르지만 사실 경찰 같은 데 이렇게 예를 들면 파면까지는 안 네, 가잖아요. 아닐 거예요. 파면이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정도의 돈이 아니라 억대의 돈을 띄워먹었다. 그러면 아마 저 지하 한 3, 4m 그 추운 곳에서 그냥 자고 있을 겁니다. 조용히 처리해버리고. 어, 더군다나 지금 그건 대북공정 요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돈을 띄워먹고 그게 핏값이거든요. 그 요원들의 핏값인데 그걸 갖다 띄워먹는다. 그거는 아예 얘기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때 대북송금 이재명 대표 이화영 네. 기사 그때도 그 국정원에 쓴 보고서 있었잖아요. 네, 근데 네. 그 누구였죠? 그 양반 지금 쌍방울. 쌍방울 쪽 네, 김성태도 그렇고 그 원래 중간에 다리 놓은 사람이 있어요. 대북 네. 사업 했던 안보수. 네네네. 안부수. 안부수. 그 안부수에 대해서 자세히 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거든. 네. 왜 안부수를 거리로 뒀는지 뭐 등등이 다 자세히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보면 국정원이 보고서 쓰는 게 그냥 한두 명 이야기 갖고 쓰는 게 아니라 크로스 큰일 다 나죠. 해서 완벽할 때 딱 쓰더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안 쓰면은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안보수 같은 경우에도 그 여러 방면으로 크로스 체크된 직원이거든요. 네. 뭐 대북적으로는 그런 분들 있어요. 뭐 이른바 뭐 공작에 나온 뭐 흑금성 네, 네. 다 우리 대북 공작단에서는 거의 주기렉스거든요. 아, 뭐 여기서 뭐 대단히 미화돼 있지만 그래 영화 팔리니까. 그렇지 그쵸. 않거든요. 네. 근데 진짜 요원들은 예, 안 드러나 있죠. 그렇죠. 안 들어야죠. 그리고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얘기하는 것도 들으면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겠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그 세계에서 살아남은 것도 그렇고, 근데 요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했던 만큼 퇴직해서는 그게 직업이 제2의 직업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끼리끼리만 노니까 원래 그런 인간관계 거, 거의 그리고- 끊어지거든요. 주변 사람들하고.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 모르면서 그 블랙들의 요원에 블랙들의 요원은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알게 됩니다. 부부끼리. 네. 근데 근데 부부도 원래 속이고 사실은 다 비밀이죠. 이거 영화야, 영화. 네, 것도 보안. 있지만 네. 누구네 친구, 누구네 뭐 남편은 백색으로 나갔다. 그럼 백색으로 나가면 외교관이거든요. 네. 외교관이면 부인은 외교관 부인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공사 대사관 밑에 많이 있잖아요. 무관 들면 네. 그것도 알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공개는 하지 않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럼 아들은 어디 다니겠습니까? 외국인 학교 다니겠죠, 자식. 네. 네. 그럼 외국인 학교 다니면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중국을 예를 들게요. 외국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웁니다, 그죠? 네. 그 귀국해도 괜찮게 공부를 해요. 네. 음. 한 명은
그 블랙으로 나갔다고 칩시다. 그럼 블랙으로 나가면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 어디 지사장 뭐 이런 거로 나가면 회사 지사장이나 회사 뭐 예를 들어 나이에 따라 다르니까. 예, 근데 예. 나이가 지사장 나갈 나이가 안 돼요. 그럼 뭐로 나가겠습니까? 공장장으로 나가겠죠. 제가 이 용어는 좀 바꿨지만은 다 이렇게 나간 거에 대한 네. 부인이 그럼 공장장 부이니까 공장 그 간부 부이니까 아닙니까? 예를 들어. 성추행 당한다니까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아, 그러죠. 아들은요. 그 저 공장에 다니는 애가 나갔는데 저 외국인 학교 보냅니까? 일반 학교 보내야 돼요. 일반 학교에서 두들겨 맞죠. 그죠? 중국말 못한다고. 중국 학교에서 영어 안 가르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돌아왔어요. 지진화 된다니까요. 예를 들면 네. 아픈 것들도 많아요. 그 블랙들 하다가 블랙이 저 이제 검거되거나 이러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예. 그러면 그 한 명은 그만하겠습니다. 네. 아유, 아니, 참. 아니 근데 그 얘기 나오니까 약간 또 궁금한 게 그 의원님 자제분하고 또 홍장원 전 차장의 뭐 또 무슨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자제분이 국정원 다니고 있어요. 그거 보완해야 되는데 다 알려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애가 저 블랙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애 여기서 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우리 애는 공채 출신입니다. 그리고 뭐 그거로서 뭐 더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황교안 총리나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특혜를 우크라이나에 뭐 출장을 특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네네. 전쟁터에 데리고 가는 게 특혜입니까? 무슨 특혜입니까 그런데 진짜. 네. 사실은 뭐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애가 그 작전 수행 중에 저 부상을 당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저희도 우크라이나 가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전 그걸 보고 아주 저 근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기구고 다른 나라의 존중을 받는 게 미국의 정치인 아들이나 예를 들면 저 장군의 아들들은 위험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그쪽에 투입을 시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저 국정원 요원으로 근무하려면 당연히 제일 어려운 지역에 제일 먼저 투입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전 특혜라고도 생각 안 했고 그러니까 근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 간 게 특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군대를 안 갔다 오는지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군대를 안 가면서. 그 문제층은 사실 네. 이렇게 보니까 군대를 제대로 갔다 온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요원들이 목숨 걸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홍장원 스타일 전 이걸 갖다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홍장원 차장이 일하는 스타일이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홍장원 차장이 만약에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으면 오히려 그 선발됐던 거 빼려고 그랬겠죠. 네. 그것도 위험한 지역인데. 그렇죠. 근데 홍장원 차장의 업무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지역에 자기가 가장 먼저 들어가고요. 그 정예 요원이라고 생각하는 애들 다 데리고 들어가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홍장원 차장이 그냥 들어가서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업무를 갖다 수행한 거거든요. 네. 말씀은 뭐 저도 들은 거가 다 맞지도 않고 뭐 워낙 위험한 업무였더라고요. 근데 예. 그 업무를 남한테 안 맡기고 본인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생색내려고 들어갔다 그러면 본인들이 글쎄 들어가시라니까. 그렇게 네. 저 지적했던 비판했던 비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황교안 총리. 한 번 더 상기를 해줘야지. 아이고. 기가 막힌 거죠. 자, 알겠습니다.